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비 퀴즈의 모습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유니티에 대해서 재방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니티는 2월 5일날 실적 발표와 함께 크게 주식이 떨어졌고요. 10년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하락하는 나스닥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리하여 지금은 EMA 121선 그리고 EMA 61선 아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니티의 펀더멘탈, 재정상태, 밸류에이션, 미래전망,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편집을 하다가 뱅브로님의 컴백 영상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뱅브로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니티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유니티는 크게 Create Solution 그리고 Operate Solutions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Create Solutions는 개발자, 아티스트, 엔지니어링, 건축가 등과 같은 크리에이터가 자주 사용하는 솔루션으로 유니티 프로부터 유니티 스튜던트까지 그리고 기타로 아트 엔진, 포마, 그레이나이트 등의 기능을 사용해서 2D 및 3D 컨텐츠 개발 그리고 편집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Create Solutions를 이용해서 포켓몬고, Honor of Kings, Arena of Valor, 그리고 아이언맨 VR과 같은 게임들이 만들어지고요. 디즈니의 3D 영화인 Big Hero 6 The Series 또한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Operate Solution인데요. 여기 보시는 Personalized Advertising, 인앱 구매라고 해서 Unity IAP, 분석, AI 및 기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개발자의 컨텐츠 및 상품을 광고화 그리고 상업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부의 매출액을 유니티가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니티는 실시간 2D 및 3D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게임 개발자, 아티스트, 건축가, 영화 제작자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1000개의 모바일 게임 중에 71%가 유니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유니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유니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매출액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대비 4분기에는 9.74%, 그리고 2분기 대비 3분기는 8.93%로 과거에 대비해서 조금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분기와 3분기 대비해서는 각각 68% 그리고 55%라는 훌륭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유니티는 42%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는 31.63%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Gross Profit입니다. 이것은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매출 총이익은 2020년 4분기 기준 167.83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거두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을 알아보는 이유는 매출 총이익률인 Gross Margin을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매출 총이익에서 매출액을 대비해서 보면은 매출 총이익률이 나옵니다. 유니티의 매출 총이익률은 전반적으로 76% 정도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수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원가 비용을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마진율이 제법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영업비용의 일부인 R&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괜찮은 비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R&D인데요. 유니티의 R&D 비용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20밀리언 달러로 매분기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R&D 비용, 그리고 영업 및 인건비 등을 여기 이 매출 총이익에서 빼면요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에서 세금, 감가상각, 이자 등을 감안하면 나오는 게 순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둘 다 적자인 상태이고 다행히도 이런 적자폭은 최근에 조금 줄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유니티의 펀더멘털을 알아보았고요. 제법 괜찮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니티의 재정 상태를 통해서 유니티가 흑자로 전환을 할 때까지 충분한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는 1.29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investment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479.41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receivables은 보통 1년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인데 274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이로써 유니티는 약 2.04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부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non-current debt는 장기 부채로 이것은 1년 이상의 기간을 나눠서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98.53밀리언 달러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단기 부채로 1년 이내로 은행을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25.38밀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payable은 보통 1년이라는 기간 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로 193.57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참고로 defer revenue는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았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유니티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고객이 유니티의 서비스를 1년치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돈을 미리 냈고요. 유니티는 아직 1년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계적으로 부채로 잡힌 것입니다. 나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다 도래하면은 이 defer revenue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래하여 유니티의 부채는 세금을 포함하여 총 381.6 밀리언 달러이고요. 갖고 있는 현금인 2.04 빌리언 달러의 현금으로 충분히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남는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미래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시에 따르면 유니티가 갖게 될 시장은 29조 정도라고 합니다. 유니티의 2020년 매출액이 아직 7,72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을 때 아직도 점유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개의 시장 속에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게이밍 시장으로 이 게임 시장은 2019년에 Create Solution 및 Operate Solution 모두에 대해 12조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되며 Altman Villandrice and Company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16조의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5%의 속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위치하고 있는 시장은 보시다시피 게임 쪽에만 있지가 않은데요. 이 부분은 유니티가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수를 기준으로 유니티의 플랫폼인 Create Solution 그리고 Operate Solution에서 가질 수 있는 시장 규모는 17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3D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3D 영화 및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비록 이러한 분야에서 고객은 8% 정도의 대기업 고객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유니티 하면은 AR 그리고 VR 또한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유니티의 기술은 AR과 VR에도 적용될 수 있어 유니티 시장은 단지 29조에 끝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니티는 VR 개발 플랫폼으로 넓게 통용이 되고 있으며 91%의 홀로렌즈는 유니티의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스냅챗과 같은 기업들은 AR, VR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크의 펀드 매니저인 캐티 우드는 유니티의 CEO인 존 워치텔러를 언급하며 가상현실은 첨단 기술이라고도 말한 바가 있죠. 그림에 따르면 지금 AR 그리고 VR의 시장은 약 3조 정도의 시장을 갖고 있지만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9%의 속도로 성장해 28조에 가까운 시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유니티 또한 크게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의 흐름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고객의 숫자 그리고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 또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깔 막대 그래프는 고객의 숫자이고요. 여기 이 위에 있는 회색깔 선은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를 뜻하는데요. 먼저 고객의 숫자를 보시면은 매 분기마다 고객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3분기에 739개의 고객사를 보유했다면은 이번에는 793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2019년에 비해서 32%나 고객사의 숫자가 성장을 했고 이들이 안겨주는 매출액은 77%에 달합니다. 793개의 고객사 중에서 121개의 고객들은 1 밀리언 달러의 매출액 이상을 안겨주는 고객들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대비해서 자그마치 8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93개의 고객사 중에서 105개의 고객사들은 게임 이외의 고객사들로 13%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인데 이것은 유니티의 Create 그리고 Operate Solution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고객들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0년 4분기는 138%로 3분기인 144%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100% 이상이라는 것은 같은 고객들은 유니티의 솔루션 깊이를 더 확대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경쟁사 대비해서 어떤 레이팅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경쟁사들은 Unreal Engine 그리고 Cocos 2D가 있는데 Meets Requirement라고 해서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척도와 Ease of Use,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Ease of Setup, 셋업하기에 얼마나 쉬운지, Quality of Support, Quality, Production Direction이라고 해서 제작 방향 등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Unreal Engine은 조건성과 제작 방향에 있어서 9.0 그리고 9.3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Unity는 조건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 탑재되어 있는 1000개의 게임들을 대상으로 53%가 유니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이고요. 60%의 AR 그리고 VR 컨텐츠를 만드는데 유니티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90%에 성장하고 있는 AR 플랫폼들은 유니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유니티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일렉트로닉 아츠, 텐센트 그리고 블리자드가 유니티의 고객들이라고 하네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언리얼 엔진의 기술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다고 들었습니다만 IPO 되어 있는 유니티 또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적어도 언리얼 엔진이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유니티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니티는 자그마치 35% 정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는 수익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밸류에이션 방법은 EV 세일즈 그리고 프라이스 세일스 멀티플이 있겠는데요. EV 세일스 멀티플 포워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한 지금 유니티의 EV 세일스 멀티플은 약 26.45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티를 밸류에이션하기 조금 어려운 이유는 유니티의 경쟁사인 에픽 게임스 때문인데요. 참고로 이 기업이 언리얼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프라이빗 컴퍼니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과 다른 SaaS 회사들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회사들과 비교를 한다면 줌이나 트윌리오, 더큐사인보다는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유니티 측에서 장기적으로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갖고 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 만약 유니티가 3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유니티는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반면 만약 30%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해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실적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 주주들을 대상으로 발표된 서한에는 IDFA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여기 IDFA란 Identifier for Advertiser의 줄임말로 광고주를 위한 식별자라는 뜻입니다. 광고주는 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적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애플은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이폰의 사용자에게 특정 앱을 열 때마다 이러한 추적 기능을 끌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70%의 아이폰 사용자가 IDFA의 기능을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업데이트 이후에는 오직 10%에서 15% 정도의 사용자만이 IDFA를 켜놓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IDFA가 주요 광고 신호이기 때문에 타겟팅이 떨어지면 수익 창출이 다소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유니티는 최대 30밀리언 달러의 매출의 감소 및 3% 정도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유니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는 좋은 펀더멘탈, 재무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괜찮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V Sales Forward 기준으로 약 26 정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 조금 약간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이며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유지 및 상승을 하려면 매출액 실적이 30%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기업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물론 지금 포지션을 잡기에도 괜찮을 수 있지만 아주 조금 고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저라면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업에 대해 단기로는 중립 그리고 장기 투자로는 불리시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